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타인이 강제하지 않아도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 한국인에게 영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도덕적인 영성? 그러니까 영성이 우리나라에도 기본적으로 저는 뭐 토템 신앙이라든가 또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이 가졌던 효사상, 효문화, 뭐 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저는 영성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모습, 저는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유교에서 본다면 효와 가깝고 또 조상 숭배. 그러니까 조상이 있어야 내가 있으니까 조상에 대한 생각, 그걸 이제 기리는 모습. 그게 저는 영성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사람들이 고유 갖고 있는 그런 조상에 대한 그런 제사나 이런 것들이 효에 대한 가르침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유교가 들어와서도 효나 조상 숭배를 강조했는데 유교가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우리 민족 안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교가 들어왔는데 그거하고 딱 이제 맞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굉장히 유교적인 민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맥을 그대로 계승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유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보통 이제 삼국시대 정도로 봐요. 근데 이제 삼국시대 이전의 기록들을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거나 조상을 모시는 예법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보통 우리는 조상숭배나 효나 이런 것들이 공자가 주장해서 우리나라에 전파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효나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존재케 한 그 부모에 대한 하나의 존중 아니면 기리는 모습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네네. 상당히 영성과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라 시대에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했던 손순의 얘기가 나와요. 그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오륜행실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 사람들을 얘기가 주로 들어있고 근데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효도에 관한 얘기도 나와요. 네, 그래서 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를 위해서 자기 아이를 희생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요즘 들어보면 아니 부모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희생하는 부모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부모는 내가 약속해서 나온 게 아니라 태어난 게 아닌데 다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네, 실제 아이를 희생시키지는 않는데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갖고 나와 부모 그리고 내 후속 세대를 연결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강했지 않나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죠. 어릴 때부터 많이 배우잖아요. 많이 네. 배우죠.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저는 통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타인이 강제하지 않아도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모인 사회. 그게 도덕적 사회 같아요. 근데 이걸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른들께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요즘은 그걸 꼭 교과서 안에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잘 따르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작은 단위 사회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 안에서 부모들에게 알게 모르게 보고 배우는 거. 그러니까 조상에 대한 제사나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도 부모가 자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를 어떻게 모셨는지 알면 아이들은 저절로 그걸 배워요. 근데 요즘은 핵가족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라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잘 심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도덕이다, 예법이다, 뭐 이런 말을 하면 저 꼰대 같잖아요. 근데 사실 꼰대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서양에서도 보면 뭐 신사숙녀 여러분 한번 뭐 레이디 앤 젠틀맨 그러잖아요. 그 젠틀맨이 뭡니까? 예의 바르고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도덕과 예의를 갖춘 사람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도덕이나 이 예의 또는 윤리 이런 말을 들으면 조금 뭔가 좀 위축되고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게 도덕 사회 규율에서 어긋나지 않을 정도.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더 갖고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강하죠. 양심적인 예, 예. 그러니까 요즘 뭐 우리 뭐 한류 문화 전파 이것도 보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지? 왜 이렇게 남을 배려하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그거 보면 우리 민족은 애초부터 그런 걸 잘 가슴에 담고 있었던 네. DNA에 숨어 있는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건 항상 진화 발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가 좋은 것은 잘 계승이 돼야 되고 조금 불편한 것들은 조금 고쳐서 방향을 바꿔서 현대인이 지킬 수 있는 것, 또 따라갈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저는 변화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화도 세계적인 문화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됐는데 요즘 또 보니까 선진국이 금방 뺏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무덕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고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그 이때 어른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거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이런 관념에 사로잡혀서 후손들에게 너는 뭐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데 취직해서 판검사 의사 되라 막 이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저희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사람 되라, 좋은 부모 되라, 좋은 사회인 되라 이게 아니라 돈이나 물질 중심으로 가는 사람을 이제 양성하게 된 거라고 봐요, 저는. 그게 밑에 세대가 또 전달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시하는 돈, 뭐 경제 이런 쪽으로 치중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다시 깨닫고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북유럽 쪽의 선진국들은 국가 부패 지수를 보면 우린 그 나라들은 청렴도가 굉장히 높아요.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데 보면 뭐 90점 정도 나와요. 100점 만점에.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60점대, 50점대에서 최근에 통과해서 그나마 넘었어요. 60점으로. 그러니까 61점, 62점이야. 근데 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청렴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도덕으로 살았던 나라인데 이 어려운 환경을 겪으면서 생존 본능이 작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른들이 아마 길을 들였고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아마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어른들이 좋은 자식, 좋은 부모 이런 것도 좋고 좋은 사회인 되는 법 이런 측면에서 아이들한테 뭐 공부만 강요할 게 아니라 정말로 네가 국가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좋은 일을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쪽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는 게 요즘은 이제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하나 둘을 낳다 보니까 귀하게 키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도 똑같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떻게 바른 길로 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내 자식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동시에 가졌으면 전체적으로 평온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진국들 우리가 보면 경제적인 성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나라의 도덕성, 청렴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뭐 호주 이런 나라들은 경제적 문제보다도 어느 정도 경제는 수준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머지 이제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정신문화, 도덕성 이런 문화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는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선진국이 아닌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는 지도층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도층인 인사들이 어른들이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선진국으로서 손상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치는 어른들이 흔히 그런 말씀하셔요. 효도가 사라졌다. 도덕성이 없다. 노인 공경을 안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지금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전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면 전부 다 해결된다는 이런 사고방식.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전통을 무조건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젊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줄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